유미의 스케치북. 실리콘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IT나 기술 소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실리콘 웨이퍼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겁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삼성전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웨이퍼의 사인을 남기기도 했죠. 세계 각국의 리더들이 웨이퍼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다 보니 대중들도 이제는 그 이름을 많이 듣게 됐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실리콘 웨이퍼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모든 반도체 칩이 바로 이 웨이퍼상에서 만들어지죠. 웨이퍼라는 동그란 원판에 회로를 그리고 이를 네모 형태로 자르면 메모리든 프로세서든 부품이 됩니다. 그런데 왜 웨이퍼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철도 아니고 플라스틱도 아니고 고무도 아닌 실리콘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실리콘이라는 물질의 특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일반 화학 이야기를 할 예정이니 한번 어렵지만 차근차근 알아가 봅시다. 실리콘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입자, 원자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원자를 뜯어보면 중심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핵과 겉표면을 맴돌고 있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부의 원자핵이 몇 개냐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전자입니다. 모든 원자는 여러 개의 전자층을 가지고 있고 각 층마다 각각의 전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겉표면을 맴돌고 있는 전자를 최외곽전자라고 합니다. 수소, 산소, 탄소, 실리콘이 이렇게 생겼다는 점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면 수소는 하나, 산소는 6개, 탄소는 4개, 실리콘은 4개의 최외곽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원소는 모두 최외곽전자의 최대 8개의 전자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8개가 다 채워지면 안정적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왜 우리도 뭔가 완벽하게 딱 들어맞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전자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아까는 각 원자마다 가지고 있는 최외곽전자의 수가 다르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8개를 만드냐고요? 방법은 다 있습니다. 다른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면 됩니다. 물 분자를 예를 들어 볼까요? 물은 수소 2개, 산소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산소는 6개, 수소는 하나의 최외곽전자를 가지고 있죠. 이제 이 친구들을 적절하게 공유하면 모두 완벽하게 최외곽전자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어진 모양으로 이들은 결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실리콘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실리콘은 4개의 최외곽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4개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8개를 채우기 위해서는 4개의 최외곽전자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요. 실리콘 원자가 모든 최외곽전자를 나눠 가지면 대략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를 다이아몬드 구조라고 하고요. 실리콘 웨이퍼는 이 다이아몬드 구조의 격자가 규칙적으로 일렬로 줄지어 있는 단결정 형태의 기둥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실리콘 기둥을 만든 뒤에 이를 얇게 썰면 그게 웨이퍼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반도체 하면 프로세서나 메모리 같은 부품을 생각하죠. 그런데 이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칩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반도체라는 의미 자체가 부품이 아닌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상태의 물질을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 플라스틱이나 고무와 같은 그런 물질들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인데요. 이제 그 중간 성질을 띠는 것이 반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이 이에 해당하고요. 자, 이제 여러 개의 원자가 모여있는 상태에서의 전자 상태를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 개의 전자가 모여있다 보면 전자가 서로 중첩되기도 하고 이동하거나 흐르기도 합니다. 전자가 흐르기 위해서는 각자가 속한 그 껍질을 벗어나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 전자가 전도대,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튀어나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튀어나간 전자는 다른 곳으로 자유롭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방이 된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하고요. 금속은 별다른 에너지를 가하지 않아도 자유전자가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죠. 모든 전선을 금속으로 만드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반대로 고무와 같은 재질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가해도 웬만해서는 전기도 열도 쉽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실리콘은 평소에는 전기가 잘 통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열이나 전기 등 에너지를 가하면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서와 같은 칩에 사용될 수 있고요. 그런데 또 일반 실리콘은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부에 존재하는 전자를 인위적으로 밀어내기 위해 여러 변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좀 더 전자가 많은 물질을 밀어넣으면 잉여 전자가 내부에 존재해서 전자를 밀어내고 이는 전기가 흐르게 만들곤 하죠. 인이나 비소, 붕소 등을 도포해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과정을 확산 공정이라고 합니다. 웨이퍼에 불순물을 확산시킨다는 의미에서 붙어진 명칭이죠. 최각전자가 3개 있는 물질을 도포하면 P형 반도체, 5개가 있는 물질을 도포하면 N형 반도체라고 불립니다. 이 도포하는 공정이 수반돼야 비로소 프로세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적절하게 배치하면 전압을 조절하거나 전류의 흐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전류를 증폭할 수도 있고요. 이 두 종류의 반도체를 조합해 트랜지스터, 즉 반도체 소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스위치 역할을 하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리콘은 부품이 켰다 껐다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만듭니다. 요즘에는 산화규소나 지라관륨과 같은 화합물 웨이퍼를 사용하려고 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리콘보다 전력 손실이 덜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전력 반도체로 사용되거든요.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이에 탑재되는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 업계도 산화규소와 지라관륨 웨이퍼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자, 왜 반도체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지는지 또 무슨 원리로 반도체가 구동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실리콘 웨이퍼 이야기를 꺼낼 때 살짝 아는 척 좀 해보자고요. 왜 반도체가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줄 알아? 하고 말이죠. 유미의 스케치북.